안녕하세요. 하나금융영양연구소 손정당입니다. 오늘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2015년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호조, 가격은 완만한 회복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입니다.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7%에 이르렀던 2011년보다도 올해 거래량이 많습니다. 심지어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보다도 올해 거래가 더 활발했습니다. 정부의 목표가 주택시장 활성화인데요. 거래량 측면에서는 이미 활성화를 넘어서 호황기에 이른 셈입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세는 비교적 약합니다. 2012년에서 13년의 약세는 벗어났지만 연간 상승률은 2010년과 비슷한 2%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약간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비교적 뚜렷한 반면 지방의 주택가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횡보하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 전세가격 상승, 주택 대출 증가,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이유입니다. 우선 정책 측면입니다. 2013년 4월 이후 정부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단도 폭넓습니다.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세제 완화, 수급 조절, 금융 지원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LTV, DTI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왔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그런 현상이 뚜렷합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2009년만 해도 매매 가격의 40%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몇 천만 원만 더 내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금리에 주택대출 특판이 겹치면서 대출을 이용하기도 쉬워졌습니다. 2013년에는 정부기관, 2014년에는 은행 위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입을 지원했습니다.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구매자들이 알았습니다. 게다가 경제가 부진하고 고용이 불안합니다. 가격을 통 크게 지르기 어렵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르리라는 믿음도 약합니다. 주택시장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예측도 여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매자들이 집값에 민감합니다. 시세보다 많이 비싸다 싶으면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택시장 사이클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방은 한 사이클 돌았습니다. 대구, 충청 등을 제외하면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수도권이 불붙지 않으면 가격이 크게 오르기 쉽지 않지만 수도권은 이제 막 부진에서 벗어나는 단계입니다. 인구, 소득, 금리, 정책, 네 가지 요인입니다. 주택을 주로 구입하는 계층은 30세에서 54세까지입니다. 이 인구는 2020년까지 130만 명가량 줄어듭니다. 반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집을 팔 수도 있는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까지 170만 명 늘어납니다. 인구 측면에서는 시장이 강세로 돌아서기 어렵습니다.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었습니다.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으니 실제 체감은 더할 것입니다. 결국 인구, 소득 등 주택 매입을 결정하는 펀더멘탈은 약세입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 그리고 정부의 활성화 대책, 이 두 가지가 펀더멘탈의 약세를 만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쓸 수 있는 정책이 남아있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정책 의지는 매우 강합니다. 2013년부터 줄기차게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내수를 진작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제1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쓸 수 있는 정책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최근 거론되는 분양가 상한제 자율화, 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되었던 대책입니다. 일본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증여하거나 부동산을 상속할 때 세율을 감면해주는 정도가 시장 파급력이 있는 대책이라 생각합니다만 여기까지 정책이 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국내 금리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내년 상반기 말부터 금리를 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기나 속도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금리가 미국을 쫓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2차례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에 한두 차례 더 인하할 수도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만큼 국내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미국 금리 인상 스케줄, 국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이 둘이 금리 측면에서의 변수입니다. 한편 저금리가 계속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늘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 경쟁을 지속할 경우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까지는) 현재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구나 소득 면에서 펀더멘털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는 중장기 요인입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감안하면 주택 거래는 올해만큼 호조를 보일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크게 감소하지도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내년 국내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저금리 기조도 내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은 여전히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듯합니다. 아직은 어두운 터널을 갈짓자로 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완전히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공감대는 아직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